전국이 불볕더위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전남도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은 집중호우와 폭염을 이겨낸 만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배달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해봤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과 5일 아침 최저기온이 26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 속에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6호 태풍 카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열도 사이를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에서는 10,000마리 넘는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돼 축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일 낮 4시를 기해 지자체 10곳, 축산 농가 25곳에서 가축 1,656마리가 폐사해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닭이나 오리는 1,560마리, 돼지는 94마리가 폐사하는 등 주로 가금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고흥에서는 이른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 계절을 앞선 만큼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의 한 벼 농가입니다. 떼약볕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콤바인이 가로지릅니다. 지난 4월 심은 조생종 벼로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7월 말부터 비었어요. 근데 올해 장마가 길어진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착한 그런 대로 좋아서 만족합니다. 조생종 벼 품종 가운데 고흥에서 재배되는 진옥벼는 냉해 피해가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재배 기간이 100여일 안팎이다 보니 일반 벼와 조생종 벼를 함께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생종 벼 40kg 한 포대의 수매 가격은 약 7만 원. 일반 벼가 40kg 한 포대에 5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40%가량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흥에서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난해 300여 농가에서 올해 500여 농가로 약 60% 늘었습니다. 고흥구는 조생종 벼 재배 농가를 위해 계약 재배와 더불어 유통 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 관내에서 재배된 조생종 벼는 이달 중순부터 고흥군의 통합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 고흥몰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판매는 우리 행정에서 해드리겠다. 그리고 브랜드화나 이런 홍보, 마케팅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드리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로 가격 결정을 해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흥구는 대규모 조생종 벼 재배를 위해 단지화 사업을 검토하는 등 2025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0헥타르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기사들인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배달 대행업을 시작한 박용호 씨. 가게에서 물건을 받은 뒤 오토바이를 몰아 목적지로 향합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다 보니 헬멧 안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특히 차량이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차에 나온 열기와 이게 아스팔트에 나온 열기와 이런 부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 더위에 힘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야외 작업 중지 공고 온도를 35도로 정했지만 배달 기사에겐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 기준 경남 창원의 최고 기온은 36도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 이보다 10도 이상 높은 47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폭염에 노출된 배달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달업 종사자 수는 23만 7천여 명. 이에 반해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전국 75곳에 불과합니다. 또 지역 곳곳을 이동해야 하는 배달업의 특성상 쉼터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처 가까운 데 쉬니까 주로 편의점 있는 데 자주 앉아있지. 아무래도 가게 근처에 있는 게 콜잡이 편하니까. 살인적인 무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배달기사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 한 모금을 잘못 마시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가 크게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수인성 질병은 집에서나 휴가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과 대처법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신고 대상 감염병은 모두 8개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인성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2020년 급감했던 발병률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됐다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224건이 음식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인성 질병은 고열과 설사 등을 동반하는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살모넬라 감염증의 경우는 영유아, 면역 저하자,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심한 탈수 및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는 감염 매체로 작용하는 바이러스와 모기, 파리 등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조리 전후나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새 해외를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이나 얼음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고 포장이 제대로 된 음식들을 드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해복구 작업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고 작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 상당수는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요인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19세 이상 성인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37.4%였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자 35.4%, 여자가 34.2%로 근소한 차이로 남자가 약간 높았습니다. 또 이 행복감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또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목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현황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매일 제공됩니다. 한편 온열질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낮 시간대 외출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건축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로 금호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금호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기술 제안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총 사업비 2천억여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대응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해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고흥읍과 도양읍 일대로 총 사업비 500억여 원이 투입돼 우수관로와 빗물바지 등 하수도 시설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는 대로 환경부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제 작업을 당부했습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들어 3번에 걸쳐 벼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흑명나방 성충 밀도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5일부터 20일 사이 방제 작업을 주문했습니다. 멸구류의 경우 지난달 하순부터 보완 방제 작업이 진행돼 밀도는 낮지만 폭염과 태풍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효과적인 방제 작업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북항 노을공원에서 야외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야외 물놀이장은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 회차당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입장 1시간 전부터 최대 200명까지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목포시가 북교동교회 교육관을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북교동교회 교육관은 1924년부터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목포와 인근 서남 해안 지역의 기독교 발전과 근대 건축사적 가치를 담은 건물입니다.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는 북교동교회 교육관이 앞으로 국가등록 문화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 해수욕장 57곳이 문을 연 가운데 전남도가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의 시설 확충과 관리 실태,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운영 실태, 수질 관리, 수상 레저기구 안전성, 이용 요금 등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은 55일 동안 운영됐으며 전국 관광객 6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여수 남면 이하포 평화공원에서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하포 미국 폭격 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했으며 유족 증언 영상 상영식과 여수시립국악단의 씻김굿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남면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8월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사격한 사건입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갯벌 선포식이 4일 순천만습지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울림을 주제로 한 선포식은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의 산길에서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로 이어지는 연결의 길을 통해 순천과 세계가 함께하는 순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가수 마크튑과 재즈스트라의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갯벌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서남사와 순천갯벌 인원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